여기 할죠. 생명활동과 에너지. 하여튼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생명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어내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물질대사라는 걸 합니다. 물질대사.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효소가 관여합니다. 효소는 통합과학 할 때도 배웠죠,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이제 한 37도 정도에서도 반응이 진행되게끔 해주는 거죠.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고, 그래서 반응이 가능하다. 물질대사 종류는 이화작용, 동화작용 이렇게 있는데, 간단한 애를 복잡한 애로 만드는 거는 동화작용이고, 뭐뭐 합성 이렇게 붙는 애들이 동화작용입니다. 그때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흡열 반응이고요. 복잡한 애를 분해해가지고 간단한 애로 만드는 게 이화작용인데, 이런 거는 뭐뭐 분해 뭐 이런 말이 붙습니다. 에너지 방출하니까 발열 반응이고, 동화작용은 에너지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이고. 근데 이런 게 다 효소는 꼭 필요한 겁니다. 효소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에너지가 높으면 에너지가 흡수가 일어나야지 반응이 진행이 되고, 동화작용은 그렇고요. 이화작용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에너지가 낮아요. 에너지가 낮으면 남는 에너지만큼이 방출됩니다. 이화작용은. 그러니까 화학 결합이 이루어질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결합을 끊을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요. 세포호흡이 있는데, 세포호흡은 음식물에 있는 화학 에너지 형태를 ATP라고 하는 다른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세포호흡에 의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게 ATP로 바꾸는 거죠. 근데 ATP에 저장되는 에너지 말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일부는 ATP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이고요. 일부는 세포질에서 진행된다. 이게 이제 생투를 배우면은 좀 정확하게 알거든. 이게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세포질에서 먼저 일어나고, 무슨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게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호흡이 마저 되는 거여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게 맞는데, 일부는 세포질에서 진행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겁니다. 세포 내에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반응을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형태가 ATP다. ATP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봐 주시고, 했죠?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물질대사. 간단하고 작은 애를 복잡한 물질로 합성하는 것은 동화작용. 이화작용, 에너지가 흡수된다.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세포호흡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아니고요. ATP랑 이제 열에너지, 그냥 열에너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네. 포도당 산소를, 이산화탄소 물이 또 작은 분자야. 이걸로 분해하는 거고요. ATP 만들어지고 열에너지도 만들어진다. 근데 이렇게 쓰면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게, ATP를 만들 때 사실은 얘네에서부터 ATP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이거 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물질만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요때 나오는 에너지로 ADP가 있는데, ATP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예요. 에너지를. 요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거 다 에너지가 나오는데, 물질은 여기서 끊으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나오는 에너지가 일부는 열 에너지로 쓰이는 거고, ADP라는 애를 ATP로 만드는데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ATP라는 물질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너지인데, 저기서 나오는 에너지인데, 그게 ATP랑 열 에너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게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빛에너지가, 포도당은 화학 에너지거든요.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고, 그 다음에 그거랑 열 에너지로 다시 또 나옵니다. 열 에너지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공통점은 다 에너지의 출입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대사이기도 하고, 공통점 두 반응 모두 여러 종류의 효소가 관여한다. 이것도 뭐 공통점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게 다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이제 에너지를 어떤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고요. 자, 그렇고 ATP라고 하는 애를 아셔야 되는데, ATP는 아데닌에 리보스라고 하는 게 붙어 있고, 아데닌은 어떤 염기의 일종입니다. 염기고, 이건 당이고, 이거는 염기고, 리보스는 당이에요. 무슨 당. 그 다음에 인산이 3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트리플 포스페이트 3개가 붙었다. 여기가 이제 아데노신. 요걸 합쳐가지고 아데노신이라고 하면 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아데노신 트리플 포스페이트, 뭐 이런 거 약자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원래 화학결합은 이렇게 짝대기로 긋는 게 맞는데, 여기만 좀 특별하게 이렇게 물결로 해놨어요. 그렇죠? 이것도 짝대기로 해놔도 상관없지만 하여튼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의미하는데, 이게 끊어질 때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온 거죠. 이건 무기인산이 되고, 그래서 두 개만 붙었잖아요. 그래서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그래서 두 개만 붙으면 D자가 붙거든요. 이거를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놔. 내가 필요할 때 이거 뚝 끊으면 돼요. 막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데 ATP가 내 몸에 저장이 되어 있어. 그럴 때 이거 뚝 끊으면 됩니다. 다시 붙여놓을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요때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무기인산이라고 하고, ADP와 무기인산이 되면서 ATP가 생성이 되면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 ATP가 만들어지면 저장, ADP가 되면은 에너지 방출. 세포호흡에 의해 포도당의 화학에너지 일부는 ATP의 화학에너지로 저장되고요. ATP의 화학에너지는 여러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발성, 정신활동, 체온유지, 근육운동, 생장 등, 생장할 때는 이제 여러가지 물질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세포, 뭐 소기관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그때도 활용된다.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시고, 세포호흡 과정에서 포도당은 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이산화탄소와 물로 최종 분해가 되고요. 포도당 맞아요. 산소가 이제 결합할 때 산화된다라고 표현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중 동화작용이 대표적인 예고, ATP는 아데닌이 있다. 아데닌이 있어요. 아데닌이 있고 리보스가 붙어 있고요. ATP와 ATP가 AT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맞습니다.
ADP가 될 때 에너지가 방출되고 ATP가 되면 에너지 흡수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부는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열 에너지가 뭐 그렇긴 하고, 근데 그 에너지가 요거 지금 ADP를 ATP로 만드는 데 쓰인다 이거죠, 그쵸? 나머지 에너지는 ATP 만드는 데 쓰입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걸 뚝 끊으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걸 쓰는 겁니다. 발성, 정신활동, 체온유지, 근육운동, 생산 등에 쓰인다.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 포도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일종의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과정이 이제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당을 뭐 해체하는, 당을 분해하는 화살표가 여기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 일이 벌어지고 나서 들어간다, 뭐 이런 의미네. 자, 효모의 물질 대사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비교할 수 있다. 자, 효모는 이제 그 포도당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발효를 합니다. 발효를 해가지고요, 알코올이랑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요거 실험을 10%, 5%, 효모는 요건 넣고 얘는 안 넣네요. 얘는 안 넣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효모가 있는 게 없을 때나 뭔 일이 벌어지냐, 뭐 이런 거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둘 다 효모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비교하셔야겠네. 이렇게 비교하면 포도당의 퍼센트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양을 어떻게 맞냐 측정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 여기 맹관부라고 하는 부분에 이 기체가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럼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기체가 쌓여서 얘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가 몇 밀리리터의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이걸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2분 간격으로 측정한다. A는 효모가 없기 때문에 증류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생겼고, B랑 C는 10%가 농도가 진하잖아. 그래서 얘네가 반응이 더 빠르게 됐네요. 그쵸? B가 C보다 한 2배 빠르게 더 진행됐습니다. 농도도 2배 정도 되네. 뭐 그런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포도당을 분해할 효소가 가지지 않으면 대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B와 C에는 효모가 있기 때문에 물질대사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였는데, B의 포도당 농도가 C의 포도당보다 높기 때문에 C보다 B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다. 어찌 보면 뭐 당연히 뭐 그런 거고요.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ATP, 포도당의 화학에너지의 일부는 ATP도 어떤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 화학에너지에 저장이 되는 거고, 자, 탐구자료에서 살펴보면 효모의 물질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중 뭐뭐에 해당한다. 이건 포도당을 분해한 거잖아요. 분해하는 거 이화작용입니다. 이화작용에 해당하고, 자, 효모의 물질대사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가 맞아요, 일단. 이건 뭐 그렇다고 알고 있어야지. 포도당 분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종속변이는 포도당의 용액의 농도가 아니라 종속변이는 결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량, 그게 종속변인이고요. 이건 X. 그 포도당 용액의 농도는 조작변이라고. 뭐 조작변인이라고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선 조작변인이고, 뭐 독립변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독립변인이라고 해도 되고 조작변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BC에서는 조작변인이고요. AB에서는 증류수랑 효모액 요게 조작변인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독립변인이라고 통틀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종속변인은 이제 종속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이제 얻어질 때 그런 애들은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1번부터 8번까지밖에 없네요. 해보시고요. 한 문제 틀렸는데 뭐 틀렸죠? 5번. 5번에 자, 하여튼 들어가는 거는 이제 포도당과 물 O2 돼야 되고요. 나오는 물질은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이랑 ATP가 돼야 되는데 C가 생명활동에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래. C가. 그러면 C가 ATP고요. 그 다음에 D가 이제 물이고 A는 O2가 맞고요. B는 일부는 날숨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맞는데 숨 쉴 때 수증기가 나와요. 이거 수증기 나오잖아. 이거 뭐 침이 증발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숨 쉴 때. 그 다음에 C에는 인산이 있다. ATP에 인산이 있습니다. 이 P가 인산을 의미합니다. P가 인산을 의미해요. 그래서 5번 답이네. 3점도 뭐 질문 없으면 3점 풀어보고요. 없죠? 네. 3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 맞았는데 뭐 질문 있을까요 혹시? 저 5번에 글씨 좀 헷갈려요. 5번이요. ATP와 ADP의 사이의 에너지, 사이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다.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ATP가 될 때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ADP로 될 때는 에너지가 다시 방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여기 이제 무기인산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전지에 해당한다. 뭐 이런 거 해당하는데, ATP는 나에서 충전된 건전지에 해당하죠. ATP가. 미토콘드리아는 나의 충전에 해당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충전에 해당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뭐 맞네. 충전시키는 게 이제 이게 요렇게 될 때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거든요. 충전에 해당하는 일,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A는 뉴런의 분극 상태일 때, 이걸 아직 우리 하긴 했는데 조금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제 농도 유지에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트륨, 이게 뉴런은 신경세포죠. 신경세포에서 안쪽에 칼륨 이온이 많고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이 많거든요. 원래는 나트륨 이온이 많으면 적은 데로 들어와야 돼. 이게 들어와야 돼. 근데 여기에 있는 애를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애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게 정상인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내보냅니다. 나트륨을.
그럼 이거는 농도를 거슬러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능동수송이라고 하고, 칼륨도 마찬가지예요. 칼륨도 원래는 안쪽이 더 많으니까 안에서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게 정상인데, 바깥에 있는 애, 저농도에 있는 애를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요. 그러면 그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거든요. 그거는 능동수송이라고 해. 그러니까 확산이랑 좀 반대야. 확산이랑 이동 방향이. 이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사용해요. 그래서 ATP 요 에너지를 농도 유지에 이용하는 게 맞지. 농도 유지에 이용하는 게 맞아요. 분국 상태에도 계속 펌프가 작동하는 네, 거예요? 분국 상태에도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짓 안 하고 있어도 에너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활동 에너지 말고 평상시에도 우리 에너지 쓰잖아요. 가만히 아무 짓 안 하고 있어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준비를. 그래서 얘가 이제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막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쵸? 그럼 탈분극이 되는데, 그랬다가 재분극이 될 때는 칼륨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무 짓 안 하고 있을 때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살아있으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자, 그래서 근데 이거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이에요. 분국 상태일 때도 작동이고 뭐 언제나 계속 작동이에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는 그때그때 열리는 건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입니다. 되셨지요?